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살면서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아주 세게 맞았어요. 그날도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시모는 툭 하면 집에 오셨는데 이날은 저더러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들고 갈 물건이라도 있나 싶어 시모가 말한 시간보다 미리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면서 시모 얼굴이 보였습니다. 매번 경차만 타고 다니시던 어머님이라 차를 바꾸신 줄 알았는데 너 몰랐어? 이 차 네 남편이 사준 거잖아. 친정에 갈 땐 돈 아깝다고 고기 뷔페만 골라가던 남편이 시댁에는 차를 사줬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열받았던 건 시모 차를 사준 그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돈으로 시모에게 차를 사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하고 이혼을 했는지 그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려고 하니 잘 들어봐 주세요.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나무인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대책 없는 가족사랑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말이죠. 시댁 식구들은 아쉬울 때만 찾고 어려울 땐 외면했습니다. 한마디로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열받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무조건 감싸기만 했고 마음이 약해서 시댁을 돕느라 바빴거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싸우는 이유 중 90%는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300만 원? 그럼 급하다고 하는데 어떡해? 30만 원도 아니고 300이면 나한테 말을 하고 빌려주든가 하지. 어떻게 말도 없이. 미안해. 다음부터는 말하고 빌려줄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했으니까 받으면 바로 얘기할게.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누나라는 사람은 나이도 많은데 결혼도 아직이었고 시댁에 가면 늘 참견해 저에게 골치 아픈 신우였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통에 은근히 스트레스였죠. 그래도 처음에는 제 말 한마디에 시댁에 가서 빌려준 돈을 받아왔으니 괜찮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번에 빌려준 돈은 받았어? 아직. 얼른 달라고 해. 왜 가만히 있어? 때 되면 주겠지. 뭘 그렇게 닥달을 하냐? 아니, 당연히 줘야 할 돈이니까 달라고 하지. 무슨 말이 그래? 자기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이 냉정하게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러면 섭하지. 남편은 싸우다가도 조금만 불리한 입장이 되면 가족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늘 시댁에 끌려다녔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 갔다가 남편이 여자 형제들을 잘 거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시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 열심히 자기 일하며 지냈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누나라는 사람은 남의 돈 떼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당연히 남편 돈도 가져가서 줄 리도 없었죠. 이런 말을 들으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따로 만나지는 않아도 시댁에 갈 때마다 봐야 하니 그냥 기본만 하자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신우 생일 때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양가 어른들 생신 때는 남편과 제가 직접 생신상을 준비해서 차려드렸습니다. 처음이라 의미 있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 해부터는 밖에서 외식하고 알아서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제 동생 생일이 되었고 생일 선물로 가방을 미리 사놓고 드레스룸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는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이날 저녁 시모와 신우가 잠깐 집에 왔는데 이 가방을 보게 됐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오시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것저것 달라고 하시는 편이었는데 신우는 말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이러니 저도 이제 그러려니 하게 되었고요. 이날도 역시나 드레스룸에도 막 들어가서 걸려있는 옷을 옷가게처럼 둘추며 구경했는데 동생에게 줄 가방에 들어있는 상자가 눈에 들어왔는지 이게 뭐야? 엄마! 엄마 이것 봐! 가방인데 너무 예뻐! 어디 봐! 오, 그러네. 예쁘네. 이런 가방은 얼마쯤 하나? 비싸겠지? 아, 그거 제 동생 생일 때 주려고 사둔 거예요. 아, 그래? 난 또 올케 가방이면 가져가려고 했더니 아쉽네. 그런데 정말 동생 선물이야? 나한테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신우의 말을 듣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 제 가방이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 신보가 불쾌했죠. 제 가방 아니에요. 거기 카드도 들어있는 거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정말이네. 아, 뭐야. 좋다 말았네. 그 뒤로 저는 몰랐는데 신우가 남편을 엄청 쫀 모양이었습니다. 생일 때 똑같은 가방을 사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선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신우 생일 때 가방을 사주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퇴근길에 가방을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제 동생 생일 선물을 산 것처럼 남편도 신우의 선물을 본인이 사온 거죠. 원래는 남편과 제가 가서 직접 고르려고 했는데 서로 일이 바쁘니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았고 제가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남편이 매장 가서 직원 추천을 받아 골라서 샀다고 했습니다. 신우 생일은 평일이라 그 전 주말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해서 주말에 시댁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준비한 가방과 저희 둘이 준비한 용돈, 여기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세트로 하나 넣어 같이 줬습니다. 어머, 선물 뭐야? 그렇게 노래 부르던 가방이야. 정말? 예! 나 이거 엄청 갖고 싶었는데 센스 있네? 그런데 포장을 풀어보고 가방을 확인한 신우의 표정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졌어요. 왜 그래요? 가방 갖고 싶어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뭐야. 그 가방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브랜드도 다르네.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제 동생에게 주려고 했던 가방의 브랜드와 남편이 준 가방의 브랜드가 다르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사면서 매장에서 신우이 이니셜까지 새겨오는 바람에 환불도 못하니 다들 그냥 들고 다니라고 예쁘다고 하는데도 엄청 화를 내더군요. 결국 그 불똥은 저에게 튀었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왜 이런 걸 주고 동생은 그 브랜드 가방을 사준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완전 차별인데? 시부모님은 이날 신우이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고 신우이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생일인데 좀 기분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깟 선물이 뭐라고 이 난리야 난리가. 마음에 안 든다잖아요. 선물이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받으면 그만이지 뭐가 그렇게 까탈스러워. 이거 참. 생일 파티는 한마디로 개판이 되어버렸고 더 있을 분위기도 아니어서 남편과 저는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습니다. 신우이 짜증 때문에 제 기분이 어떨지 알면 미안하다 사과는 못하더라도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제 어쩔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누나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서 고르자고 했잖아. 갑자기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날 남편은 제가 바빠서 저 때문이라고 했고 왜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날 기분 좋게 나갔다가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일찍 자려고 누워버렸는데 그때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화장품 도로 가져가. 그거 피부에 맞는 걸로 고른 거라 써보시면 괜찮을 텐데요. 왜요? 그냥 쓰시지. 그랬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제 동생이나 가져다 주라고 하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시댁 식구들한테는 뭘 해줘도 좋은 말은 못 듣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 후 초반엔 저도 시댁 식구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반 1년까지만 해도 신우와 따로 쇼핑도 가고 카페도 다니고 해봤지만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전부 시어머니께 전달이 되었고 그 모든 게 평가되어 저에게 시험지 채점처럼 돌아오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후로 저도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오는 연락은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받고 또 기분 좋게 답장도 보냈는데 이렇게 신우의 섭섭함까지 제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다 꼴보기 싫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결혼부터 모든 게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날 크게 싸우고 한동안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을 했고 자기 가족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듣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저더러 기분을 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시댁에 가는 일도 없었고 저와 남편은 시댁 일만 아니면 사실 싸울 일이 없었기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얼마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남편에게 말했었고 한동안 쉬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연봉도 좋았고 복지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출장이 잦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암튼 쉬는 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집안일을 하며 지냈고 자주 가지 못했던 친정에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원래 자주 오시던 분이라 이날도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는 일찍부터 집을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벌써 도착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2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1층에 좀 내려와 있으라고. 네, 그럴게요. 처음엔 들고 갈 게 많은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 1층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처음 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면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일찍 내려왔네? 어머님, 차 뽑으셨어요? 누구 차예요? 매번 경차만 타고 다니시던 어머님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차긴 내 차야.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야. 어때? 너무 멋진데요? 좋으시겠어요. 트렁크 문 열어둘 테니까 거기에 있는 것 좀 꺼내라. 네. 나 주차해놓고 갈 테니까 넌 그거 가지고 올라가. 알겠어요, 어머님. 시모는 이날 반찬을 한가득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들고 저 먼저 올라갔는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와서는 차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시는데 차는 안 막혔어요? 평소보다 괜찮더라. 그런데 역시 차는 좋은 차를 타야 하는 게 맞더라. 사람들이 알아서 다 비켜주는 거 있지? 어찌나 편하든지. 그래요? 그렇다니까. 경차 타고 다닐 땐 옆에서 뒤에서 그냥 빵빵거리고 양보도 안 해줘서 운전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운전할 맛 난다니까.
그런데 너넨 차 안 바꾸니? 아직 멀쩡한데 나중에 바꾸죠 뭐. 그래? 나만 차 바꾸기 미안해서 그렇지. 혹시 내 차 바꿔주느라 돈이 없어서 못 바꾸나 싶어서. 네? 무슨 돈이요? 너 몰랐어? 이 차 네 남편이 사준 거잖아. 한두 푼도 아닐 텐데 비싼 차를 사줘가지고 나야 좋지만 너네 생활에 지장 있을까 봐 물어본 거야.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시모는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차를 사줬다고 했는데요. 이날 시모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급한 대로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밤늦게나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제 전화해? 미안, 일하느라 그랬지. 저녁 먹고 이제 숙소 들어왔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머님 차 뭐야? 어? 남편은 차 얘기를 하자 갑자기 말이 없었습니다. 차 뭐냐고. 당신이 바꿔드렸다며. 왜 그 사실을 나는 모르는데? 왜 그런 얘기를 어머님한테 듣게 하는 건데? 그게 내가 돈이 좀 생겨서 바꿔드렸어. 무슨 돈으로? 보니까 딱 봐도 한두 푼도 하는 차도 아니던데 돈이 어디서 났어? 그런데 그 차 중고야. 알지? 새 차 같은 중고. 못 믿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봐. 내가 차 산 곳 전화번호 알려줄게. 중고로 샀든 새 차로 샀든 무슨 돈으로 샀는데 그거나 말해. 그건 왜 물어? 그냥 돈이 좀 생겨서 사드렸어. 그러니까 어디서 났냐고. 부장님이 나 찾는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끊어? 다시 전화해봤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정에는 돈 쓰는 게 아깝다며 부모님 생신 때도 기껏 고르고 골라서 간 곳이 고기 뷔페였는데 시모한테는 떡하니 차를 바꿔줬으니까요. 저 모르게 비상금이라도 모아둔 건가 싶었던 저는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너무 열받은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남편이 서재를 쓰고 있는 작은 방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너무 정신없이 뒤지느라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들어있는 서랍이 있었는데 봉투 안까지 못 봤던 저는 일단 눈에 보이는 서류 봉투를 꺼내와서 열었는데 그중 못 봤던 봉투를 열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퇴직금으로 시모의 차를 사준 거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적립해뒀던 연금을 저 모르게 해지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건 남편이 제 도장으로 위임장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돈도 아니고 제 퇴직금에 손을 댈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혔던 저는 바로 남편에게 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온갖 욕이 나올 정도로 남편이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다음 날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증권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남편이 위임장과 서류를 챙겨와서 일부 해지를 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에는 시모의 차와 관련된 서류도 들어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그 차는 시모 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그 차는 중고차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맞았고 명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미 써버린 제 퇴직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미칠 지경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봤습니다. 당장 이틀 뒤에 남편이 오는데 당연히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이런 남편과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니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넌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그런데 어머님 차는 잘 굴러가요? 차?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 같아서는 매일 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갈 일이 없나 몰라. 며칠 있다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날 타고 가서 자랑이나 해야지. 시모는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라며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 사이 시모의 차키가 어디 있나 확인 후 차키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집으로 왔죠. 다음 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좀 알아듣게 말해봐요. 차가 없어지긴 왜 없어져요? 주차장에 있겠죠? 아니, 요 며칠 나간 것도 없었다면서요. 미치겠네 진짜. 차키도 없어졌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차키를 어디다 뒀길래. 시모는 이제야 차가 없어진 걸 알았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차가 없어졌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저는 시모 차키를 꺼내 손가락에 걸고는 남편 얼굴 앞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며 뭐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시모와 전화를 끊고는 이거 엄마 차키 아니야? 맞아. 그런데 차키를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끌고 왔으니까. 뭐? 아니 뭐야? 왜 엄마 차를 말도 안 하고 끌고 와? 엄마 지금 차 없어졌다고 난린데 빨리 갖다 놓고 와. 저 차 주인은 나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차 같아서 내가 끌고 왔는데 왜? 문제 있어? 뭔 소리야? 내가 엄마 탓이라고 사들인 건데 그게 엄마 차지 왜 네 차야? 이거 보니까 차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아이 그건 또 어디서 찾았어? 암튼 명의는 나중에 바꿀 거야. 차키 이리 줘. 그건 안 되겠는데? 너 이거 엄연히 절도야? 얘가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차를 막 가지고 오고 왜 이래? 절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차인데 그렇게 나 도둑질은 내가 아니라 네가 해놓고 누구 보고 지금 절도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무슨 돈으로 샀어? 지금 똑바로 말해. 그냥 내가 돈이 좀 생겨서 산 거야.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왜 욕해? 너! 내 도장 훔쳐서 위임장 쓰고 신분증까지 가지고 가서 내 퇴직금 받아와서 차 산 거 아니야?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고?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돈에 손을 대? 말은 바로 해. 무슨 네 돈이야? 우리 돈이지. 야, 너도 나중에 내가 회사 관두고 퇴직금 받으면 그 돈 쓸 거 아니야. 너도 내 돈 쓸 거면서 나는 왜 안 되는데? 말하고 상해해서 쓰는 거랑 너처럼 몰래 서류 위조해서 돈 훔치는 거랑 지금 같다고 말하는 거야? 말은 바로 해. 급해서 일단 돈 쓰고 나중에 말하려고 한 거야. 부부 사이에 이런 일로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일단 엄마 탓이라고 사들인 건데 그걸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빨리 다시 갖다 놓고 와. 엄마한테 차 여기 있다고 할 테니까. 싹싹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 이 상황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친다. 너 엄마 아빠 생신 때 고민해서 고르고 고른 곳이 고기 뷔페였던 거 기억나냐? 그게 왜? 거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 뷔페였어. 너도 맛있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네가 그 식당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 때문 아니냐?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가성비 얘기하면서 뷔페가 다 똑같다고. 비싼 호텔 갈 필요 없다고 했잖아. 어디 그뿐이냐? 시간 내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돈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배불러서 못 드시는 엄마 아빠한테 자꾸만 더 드시라고 음식 더 가져와서 억지로 드시게 하고. 그래놓고 너네 엄마한테는 몇 천이나 하는 세단을 사드려? 그것도 내 돈으로? 그래, 내가 말 안 하고 쓴 건 미안한데 어쨌든 말은 하려고 했어.
그 전에 네가 먼저 안 걸 놔둬라 어쩌라고. 뭐? 그럼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야? 뭐가 문제인데?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가 경차 오래 타서 차가 언제 퍼질지 모른다고 했고, 도로 한복판에서 혹시라도 차 퍼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자식으로서 차 한 대 사드린 게 대체 뭐?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네가 어려워질 때 우리 집에서 발벗고 도와줄지 혹시 아냐? 왜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데? 남편은 이날 끝까지 제 말을 무시했고 결국 시모에게 전화해서 차가 여기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설명하긴 좀 복잡한데 암튼 그렇게 됐어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아니면 엄마가 오실래요? 알겠어요. 그럼 조심해서 오세요. 들었지? 엄마가 지금 차 가지러 오신다고 하니까 차키 얼른 내놔. 그건 안 되겠는데? 이거 다시 가서 환불받을 거야. 안 되면 팔 거고. 야! 왜? 무슨 환불을 해? 누가 차를 사서 타다가 환불하는데? 그럼 뭘로 내 돈 돌려줄 건데? 야, 주긴 뭘 줘? 우리 가족 아니냐? 남편은 계속해서 배째라식으로 나왔고 잠시 뒤 시모가 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시모까지 더해서 차를 왜 가져가냐고 아주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내 차를 가지고 갔어? 어? 경찰에 신고할 뻔했잖아. 어머님, 그 차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말했잖아. 그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아들이 마음대로 제 퇴직금 몰래 빼돌려서 산 거라고요. 뭐?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서준아, 정말이야? 그게 일단 지연이 말이 맞긴 한데, 아니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같이 쓰는 돈이죠.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어머님, 차키 내놔. 못 드려요. 얘 좀 봐라. 저 이거 다시 팔든 해서 돈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무슨 소리야? 이리래. 지금 뭐 하는 거야? 힘으로 해보겠다 이거야? 쥐사게 이럴 거야? 그 돈 당장 어디 쓸 곳도 없으면서 좀 뺏어 쓰면 어때서 이 난린데. 이혼해! 뭐? 시모도 막무가내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돈을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차를 가져간다는 말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이 되는 건 줄 아냐고.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지. 어이가 없네. 어이없는 건 나야. 당장 이혼하고 재산 분할은 물론 나 몰래 무단으로 빼낸 내 퇴직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거야. 그렇게 알아. 뭐? 보훈 소송? 엄마, 얘 진짜 웃긴다. 너 그거 된다고 보냐? 그리고 이혼한다고 하면 누가 뭐 무섭대? 남편은 제가 한 말을 비웃으며 저한테서 뺏은 차키를 시모에게 줬습니다. 엄마, 여기요. 얼른 가세요. 내놔. 엄마, 빨리 나가요. 알았어. 나올 거 없다. 나 간다. 결국 시모는 이날 차를 끌고 돌아갔고 남편은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그냥 이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날 이후로 제 앞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혼 준비는 잘 돼가고? 뭐? 나랑 이혼한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 난 또 하도 큰 소리를 치길래 당장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줄 알았는데 뭐가 이러냐? 왜?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하지?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혼한다고 큰 소리냐? 아유, 이혼 사연은 너한테 있으니까 위자료도 준비해야 할 거야. 야, 적당히 해. 무슨 이혼이야. 내가 안 한다는데.
네가 무슨 힘으로 이혼을 할 건데? 그리고 엄마 차 그거 지금 다시 팔면 처음 샀던 그 가격으로 절대 못 받아. 손해라는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 차 어차피 내 명이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서 가끔 너도 타게 해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매일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볼 일 있을 때만 타는 거니까 너나 타. 싫음 말고. 결국 저는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남편을 법대로 어디까지 혼내줄 수 있는지 말이죠. 그냥 이혼하고 돈 받고 끝내기엔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는 물론이고 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해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남편과 최대한 대화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괜히 말로만 이혼한다고 큰소리치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없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더니 남편은 제 앞에서 이혼 신청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겠네. 소송? 야, 소송은 뭐 아무나 해? 내가 뭐 바람을 피웠냐? 뭘로 소송할 건데? 네가 내 돈 훔쳐갔으니까 그걸로 소송하지 뭐.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부부간에 돈을 같이 쓰는 건데 무슨 훔쳤네 만에 있단 소리에. 그런데 어쩌지? 부부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뭐? 뭔 고소? 형사고소? 네가 저지른 그 짓이 뭔지 아냐? 그걸 바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형사적 법률 관계는 부부여도 각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고. 뭐? 잘 못 알아듣겠어? 설명이 더 필요해? 한 번 더 말해줘. 저는 남편에게 소송에 대해서 더 말해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말해줬죠. 다른 것도 아니고 위조 사문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너라고 예외일 것 같냐? 위임장 그거 난 작성한 적이 없으니 위조 맞고 내 도장도 신분증도 네가 다 훔친 건데 재판받을 때 뭐라고 해명할지 너무나 궁금하네. 아니 지연아, 남편이 나를 고소한다고? 형사고소?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법대로 하자. 이혼도 못한다고 하니 법대로 해야지 별 수 있어? 난 또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돈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한 번쯤 용서해 주려고 했었는데 하는 짓이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하니 난들 어떻게 해? 법대로 하자. 깔끔하게. 남편이 이날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저기 지연아, 내가 너 몰래 쓴 그 퇴직금 그대로 주면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시 돌려주면 너 소송 멈출 거야? 나 형사고소 안 할 거야? 글쎄? 내가 다시 줄게. 그 돈 똑같이 만들어서 준다고. 일주일만 기다려줘. 아니 며칠이면 충분해. 남편은 제가 고소를 취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글쎄라는 말에 희망을 갖고 돈을 마련해 온다고 했습니다. 저야 손해볼 거 없으니 남편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시모한테 타라고 사준 그 차를 다시 처분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차를 달라고 했는지 시모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한바탕 또 시끄러워졌는데요. 여보세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서준이가 차를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좀 전에 끌고 갔는데 네가 가져오라고 시켰냐? 아니요. 제가 왜요? 그날 오셔서 직접 다시 가져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뭐하러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어요? 쓸데도 없는데. 네가 아니면 얘가 대체 왜 이러는데? 그거야 저는 모르죠.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날 시모와 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저 모르게 또 사고를 친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사업자금 해준 것까지 도로 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업자금이요? 넌 대체 아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도 넌 모르는 거냐? 얼마 전에 우리 막내딸 사업한다고 서준이가 돈 줬잖아. 아우 답답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 돈까지 몰래 가져다 쓴 것도 모자라 저 모르게 신우 사업자금까지 대줬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죠. 원래가 이렇게 퍼주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잡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시댁은 퍼주면서 친정엔 돈 아깝다고 하는 점이 저 덜을 화나게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정말 돈을 마련해가지고 왔습니다. 지연아, 내가 돈 보냈는데 확인했어? 정확하게 보냈는데. 확인했어. 제대로 들어왔더라. 그럼 이제 된 거지? 이혼이고 고소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계속 진행 중이야. ing. 뭐? 아니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똥개 훈련이 아니라 당연히 돈은 돌려주는 게 맞는 거고 잘못했으니 너는 처벌받는 게 맞는 거고. 내 말이 틀려? 미안해. 네 말대로 엄마 차 처분했어. 급하게 다시 파느라 제값도 못 받았고 부족한 건 내 돈으로 채운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초에 내 돈에 손대지 않았으면 그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네가 혼자 일 벌여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아? 시댁 일에는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다 책임지면서 정작 네 일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지겠어?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 난 너랑 약속 같은 거 한 적 없어. 정신 차려. 그리고 너 아가씨한테 돈도 해줬다며? 사업자금. 미쳤냐? 그 돈은 어디서 났냐? 그건 네 돈 아니니까 걱정 마. 어디서 났는데? 소송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니 그때 다 알게 되니까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대출 받았어. 뭐? 대출? 와, 너란 인간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로 대단하다 대단해. 비아냥거리지 마라. 남편이 이날 화를 내면서도 제가 끔찍도 하지 않으니 똥줄이 탄 모양이었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니 급했겠죠. 정말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건 아닌지 겁도 났을 거고요.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아주 애원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절할게. 아니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잖아. 사고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태까지 나랑 상의해서 일 벌인 거 아니잖아? 다 네가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런데 왜 이번엔 나한테 물어봐? 이번에도 네가 스스로 결정해. 그날이 어떻게 됐냐고요? 소송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너무 확실해서 이혼 소송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한 형사고소 역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됐는데요. 당장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시모와 시부 그리고 신우까지 아주 총출동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로 변호사를 통해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뭐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뭘 잘못해서 형사고소를 했다는 거야? 아버님 그게요. 내가 오는 길에 말했잖아요. 돈 좀 가져다 쓴 걸로 우리 서준이를 도둑으로 몰았다고. 그게 정말 사실이야? 아니 부부 사이에 돈이야 같이 쓰는 건데 그걸로 고소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시몬은 제가 말도 못하게 중간에서 계속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며 집안 물건을 다 던지고 옆에서 신우까지 덩달아 저한테 욕을 하며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잖아. 왜 너는 말을 안 듣고 이런 꼴을 당해? 어머, 저도 그랬는데. 뭐? 저도 그쪽 별로였거든요. 나한테 그쪽이라고 한 거야, 지금? 네, 그쪽이요. 인상도 별로고 성격도 안 좋고. 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할 말이야 많은데 못하게 하는데 어쩌라고요. 신우는 화를 못 참고 나오는 대로 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다들 여기 보세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동영상 찍고 있거든요. 물건 던진 거랑 욕하는 거 다 찍었어요. 이걸로 또 무슨 고소를 할 수 있으려나? 아유, 엄마.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분 나쁘다고 말 막 하고 행동 막 하면 안 된다고요. 지연아, 이건 봐주라. 엄마랑 누나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유, 저 못난 놈. 지 마누라 하나 못 잡고 살아서 이 난리를 피우게 만들고. 빨리 가. 나가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갈 거야. 이거 나. 시댁 식구가 돌아가고 난 뒤 엉망이 된 집은 남편이 혼자 다 치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눈치를 보면서 바닥을 몇 번이나 쓸고 닦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남편이 저한테 잘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사문조 위조 자체가 처벌이 더 높게 나와야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빼돌린 금액은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아야 했지만 남편은 초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였습니다. 돈도 이미 받은 상태였고요. 당연히 남편은 억울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했지만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이번처럼 조금씩 재산을 빼돌려 대출금도 갚고 시댁을 챙기며 살 생각이었을 텐데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으니 허탈했을 겁니다. 이혼 후 저는 따로 혼자 살 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에 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전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친정에서도 다 아시고는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고를 치면 안 됐기 때문에 행동에 더 조심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저를 한번 찾아왔다가 경찰서에 가자며 끌고 간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이사한 집이 어딘지 몰랐지만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자주 와서 저를 기다렸었는지 어느 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기를 해서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지연아. 뭐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되네. 그러네. 나 여기 커피 마시러 온 건데. 그래, 그럼 마시고 가. 뭐 마실 거야? 왜 이래? 아니, 난 그냥 우연히 만나니까 반가워서 그렇지. 그런데 그때 카페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와서 누구 기다리는 것 같더니 드디어 만난 거예요? 네? 여기 남자분이 한동안 거의 매일 왔거든요. 비슷한 시간에 와서 문 쪽 보면서 누굴 기다리더라고요. 맞죠? 그게... 너 일부러 나보려고 기다린 거야? 아니, 그게 있잖아. 저는 주문을 하다 말고 바로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저를 쫓아왔고 만난 김에 얘기나 좀 하자며 저를 계속 졸졸 따라오더라고요. 어디까지 쫓아올 건데? 아니, 난 그냥 얘기나 좀 하자고. 내가 뭐 어려운 부탁했어? 좋게 말할 때 가라. 시간 많이 안 뺏을게. 가라고 했을 텐데.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딱 10분도 시간 못 내주는 거야?
그래, 알았어. 얘기하자 그럼. 정말? 그런데 여기서 말고 경찰서 가서 하자. 뭐? 경찰서 가자고.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 아니냐? 기간 동안 문제 일으키면 실제로 형 복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지? 잘 됐네. 가자. 경찰서 가서 얘기하고 넌 깜빵 가고 그럼 되겠지? 그렇지? 아씨, 이거나. 못나. 네가 먼저 따라왔잖아. 전 남편은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말을 안 듣더니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 제 손을 겨우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달리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몇 분도 되지 않아도 뒷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별로 행복하진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저와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더니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우한테 빌려준 돈 중에 못 받은 게 많았는지 그 돈 달라고 하면서 남매 간의 사이가 완전히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업자금 해준다고 대출까지 받은 건 오로지 전 남편이 갚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전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 들었는데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들어보니 제 예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여전히 전 남편만 바라보면서 다들 툭하면 돈 달라고 하고 버는 돈은 다 자기 가족에게 들어가야 하니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저와 살 때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저한테 욕먹을 걸 알면서도 저를 보려고 찾아온 걸 보면 전 남편 인생도 참 불쌍하다 싶으면서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남편을 보면 너무 지나친 책임의식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이 서로 희생할 필요도 있다지만 제가 본 전 시댁은 오로지 전 남편의 일방적인 희생이었으니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거였죠. 진작에 형제나 부모보다 결혼해서 만든 가정을 더 우선으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전 남편이 이걸 알려나 모르겠네요. 아마도 모를 겁니다. 더 힘들게 살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좀 달라지는 게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계속 똑같이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저는 얼마 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던 일과 조금 다르고 연봉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회사는 출장보다는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비전이 있는 회사여서 정말 열심히 잘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한때는 결혼해서 애도 낳고 부모로서도 살아보고 싶었는데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한번 해봤으니 또 한 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누군가를 만나 재혼 생각이 들지도요. 그래도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제 가족에 있어서 이보다 더 힘든 위기가 오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제 버팀목이자 제 희망이고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 남편처럼 일방적인 책임의식도 희생도 없는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건강한 관계여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저와 제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건강에 신경 쓰고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